나이가 들면 치아 건강에도 적신호가 켜집니다. 오래 사용한 만큼 치아는 많이 손상되고 남은 치아에 부담을 주면서 연쇄적인 치아의 마모와 상실로 이어지는데요. 그렇게 점점 짧아진 치아 때문에 평소보다 입을 더 깊게 물게 되면서 어느 순간 얼굴이 짧아졌다는 느낌이 들게 됩니다. 심해지며 턱관절 질환이나 발음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는데요. 이럴 때 치아의 교합 관계의 높이를 조정하면서 전악보철, 임플란트 등의 치료도 병행하면 미용뿐 아니라 기능적인 개선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나도 모르게 점점 짧아진 치아와 얼굴, 수직 교합 고경의 변화로 치료하는 방법 자세히 알아봅니다. TBC 클리닉 건강 365 오늘의 주치의 치아보철과 통합치유학과 전문의 김성민 원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톱니바퀴도 서로 맞물려야 잘 가잖아요. 우리 치아도 위아래니가 잘 맞아야 씻고 먹고 맛보는 그런 즐거움 느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음식뿐 아니라 얼굴 모양의 변형도 가져올 수 있다고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치아의 교합이란 그 윗니와 아랫니가 맞물리는 것을 뜻하는 용어인데요. 정상적인 치아 교합은 먹는 것을 즐겁게 해줍니다. 치아 교합이 잘못되면 음식을 제대로 씹지도 못하고 삼키기도 어렵게 합니다. 이는 소화에도 영향을 미쳐서 영양 흡수에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부적절한 교합은 치아의 수명과도 연관이 깊은데 특정 치아에 과도한 힘이 작용하거나 충격이 가해져 치아가 부러질 수도 있고 부조화 상하게 맞물림은 턱관절 주변의 근육이 긴장을 유발해서 통증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기능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측면에서 치아 교합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바른 치아 교합은 양쪽 턱의 균형을 유지하고 턱의 근육을 균형 있게 발달시킵니다. 이를 통해서 얼굴의 대칭성을 유지하고 얼굴형을 아름답게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원장님, 저도 요즘 거울을 보면 깜짝 놀라요. 뭔가 왜요? 주름도 더 패이는 것 같고 턱 끝도 막 더 나오는 것 같아서 네네네. 저는 막 마음의 통증을 막 느끼거든요. 네네네. 근데 저처럼 이렇게 턱 끝이 막 네네. 나오면서 약간 합주기처럼 네네네.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혹시 이것도 치아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 거예요? 네, 연관이 있는데요. 그 노화로 인한 신체 퇴행은 그 구강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그래서 연세가 들수록 피하 지방이 위축되고 양 뺨이 움푹 들어가고 윗 입술이 탄력이 줄어들어서 치아의 지지가 더욱더 중요해지는데요. 하지만 만 6세에 맹출되는 어금니를 시작으로 수십 년간 사용한 치아는 깨지고 많이 닳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치아는 부러지고 썩어서 또는 잇몸이 안 좋아서 상실되기도 하고요. 이렇게 무너진 교합은 남아있는 다른 치아에 과도한 힘으로 작용하여 점점 더 빨리 치아의 마모나 상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급격한 교합의 변화는 수직 교합 고경의 상실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여기서 치아가 입술과 얼굴의 전체적인 형태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치아가 하나도 없는 어르신들을 생각해 보면 이해가 훨씬 쉬운데요. 치아가 받쳐주던 턱은 자기의 위치를 모르고 점점 더 깊게 물리고 그래서 입술은 좀 더 말리고 주름이 좀 더 패이고 하악은 더 앞쪽으로 돌출됩니다. 흔히들 합주기 같은 모양이라고 많이 말씀하십니다. 지금 되게 어려운 단어가 나왔습니다. 수직 교합 고경이라고 네네, 말씀을 고경. 하셨는데 수직은 이제 무슨 말인지 알아요. 교합도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네네. 치아가 맞물리는 걸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맞아요. 그 뒤에는 뭔지 모르겠어요. 네네. 이게 되게 학문적인 단어로 이제 상악 치아를 꽉 물고 있을 때 상악에 대한 하악의 수직적 위치를 의미합니다. 모두들 이를 다물어 보세요 하면은 잘 담을 수 있을 텐데요. 근데 치아가 없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의 다무는 위치가 어딘지 헷갈릴 거예요. 치아가 있으면 딱 멈추는 점이 있지만 치아가 없으면 어디서 멈출지 몰라 더 깊게 물기도 하고 더 얕게 물기도 합니다. 지금 딱 물리는 높이, 그것을 수직 교합 고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치아가 없거나 많이 상실되어 그 위치를 몰라 하는 환자를 위해 숙련된 치과 의사가 제대로 위치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 수직 교합 고경은 얼굴 및 턱뼈 형태, 그리고 관련된 근육의 길이 및 치아의 교합, 이런 거 관계에 의해서 종합적으로 결정이 되는데요. 성장기에 얼굴과 턱이 자라고 그에 맞춰 근육이 발달하고 치아가 맹출하면서 교합 관계가 안정이 되고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냥 생리적인 수직 교합 고경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몇몇 개의 치아, 소수의 치아를 치료할 때는 특별히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다 잘 다물고 계시니까요. 하지만 다수의 치아가
치아를 치료해야 된다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자신만의 수직 교합 고경을 가지고 네네. 잘 씹고 살고 있다가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럼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문제가 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뭘까요? 네네네. 일단 사고나 치주적 문제로 다수의 어금니가 상실되면은 앞니에 과도한 힘이 발생합니다. 이는 치아를 닳게 만들어서 치아가 점점 더 짧아지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네. 우리가 잘 때 이갈이나 이악물기 같은 습관에 의해서 교합에 의한 치아가 마모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네. 혹시 가족 중에 이갈이 하시는 분이 있다면 아실 텐데 이갈이 할 때 내는 소리는 우리가 깨어 있을 때, 지금 같은 때는 내기 무척 어렵습니다. 이것은 의식이 있을 때에 비해서 주무실 때 무의식의 상태에서 근육이 4배에서 7배 정도 훨씬 강한 힘을 보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게? 네, 이렇게 강한 힘이 어금니 부위에 작용을 하면 치아들이 파절되고 치주적 파괴에 의해서 치아 상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뭐 흔하진 않지만 상 관련된 일을 하시거나 뭐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치아가 녹는 그 부식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뭐 사고라든지 뭐 습관 등의 문제 등으로 치아 마모가 심해지면 이게 일상생활에 정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원장님 결국엔 치료를 할 수밖에 없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수직 고경이 상실된 가장 극단적인 경우가 이제 아까 무치아 환자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입을 어디까지 다물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근육이 기억하는 것도 점점 애매모호해질 때고, 그래서 평소보다 더 입을 깊게 문다고 생각을 했을 때 제일 처음 보이는 것은 짧아진 얼굴입니다. 그 안모와 심미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아마 활짝 웃지도 못하실 거예요. 평소보다 더 깊게 물린 근육은 쉽게 피로해질 테고 턱관절의 위치도 원래보다 당겨져서 질환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입술이 지지되지 못하고 입술의 가쪽의 구각부가 서로 맞닿아서 쉽게 상처도 나고요. 또 처져 있고 발음도 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발음도 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얼굴형 변하고 발음까지 어려우면은 이거는 빨리 치과를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아요. 네. 근데 만약에 한꺼번에 여러 치아가 동시에 상실됐다면 아마 불편해서 당장 치과로 오셨을 거예요. 네. 근데 사실 치아의 마모가 수십 년에 걸쳐서 천천히 진행되기도 하고요. 마모가 된다고 해서 한꺼번에 수직 고경이 무너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의 몸이 참 신기해서 치아가 서서히 마모되면 치아가 딱 다른 그만큼 잇몸뼈가 다시 자랍니다. 그래서 신기하네. 대부분의 환자들은 외모 변화를 거의 인지하지 못하고 계세요. 그러다가 그 수직 교합 고경을 버텨주던 몇몇 치아들이 딱 탈이 나는 순간 급격하게 불편을 느껴서 내원하십니다. 하지만 이미 위턱과 아래턱 사이 잇몸뼈가 자랐기 때문에 치아가 들어갈 공간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아마 들으실 거예요. 네, 그렇군요. 이렇게 수직 고경에 문제가 생겨서 치아 마모가 계속되다가 이 상태가 갑작스럽게 악화되는 어떤 가속도가 부는 시기 같은 게 있을까요? 네네. 치아가 그저 단단해 보이지만 사실 겉은 단단한 재질로 되어 있고 속으로 들어가면 좀 더 부드러운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본인의 치아를 한번 보시면은 하얗고 불투명한 부분이 있겠지만 어딘가 패인 곳이 있다면 약간 노란색을 띠는 부분도 보일 수 있는데요. 단단하고 하얀 치아의 부분을 이제 범랑질, 그리고 좀 더 부드러운 노란색 치아를 이제 상아질이라고 부르는데, 마모가 오래 지속되다 보면 처음에 이게 단단한 부위에 부딪혀서 잇몸뼈가 마모를 보상할 수 있을 정도로 속도가 더뎌요. 근데 범랑질이 딱 사라진 순간, 그러니까 속살이 보이는 순간에 마모가 훨씬 빨라지고 이는 이제 잇몸뼈가 보상할 수 없을 정도의 속도로 일어나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 치아에서 힘이 가장 좋은 어금니에 먼저 탈이 나면 더 약한 앞니에 과도한 힘이 작용합니다. 어금니는 크기도 큰 만큼 수직적 힘에 대항하는 받침대 역할을 하는 중요한 치아인데, 이 치아가 상실되는 순간 턱에 강한 힘을 이제 받쳐줄 수 있는 치아가 없어지는 거죠. 그럼 수직 교합 고경의 상실이 훨씬 더 빨리 진행되게 됩니다. 수직 고경에 문제가 생겨서 치과에 오는 분들은 그래도 아무래도 좀 젊은 분들보다는 좀 나이가 있는 어르신들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렇죠. 네네. 다소 치아가 상실돼서 수직 교합 고경이 이제 낮아지는 건 사실 다양한 연령대에서 나타날 수 있는데요. 치아가 많은 힘을 견뎌낼 시간이 필요하고 또 제1대구치가 6살 때 나오니까 그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인 이제 중년에서 정년 이후에서 이제 많이 오십니다. 근데 하지만 이갈이나 이악물기 같은 이상 습관이 있다면 또는 역류성 식도염 등의 증상이 있다면 젊은 환자에서도 점점 짧아지는 치아 때문에 걱정돼서 내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 원장님께서 느끼셨을지 모르겠는데 시간이 갈수록 제가 표정이 좀 안 좋아지고 있어요. 저는 이를 갈진 않는데 잘 때 이를 꽉 물고 자서 아침이 되면 얼얼하더라고요. 네네네. 그 정도로. 조심해야겠어요, 저. 맞아요.
뭐 갑자기 네. 겁이 나는데. 네. 자, 그러면 궁금한 게 이제 보통 이제 치과에 오면은 얼굴 변화, 뭐 어느 정도 불편함이 있으니까 그런 증상 때문에 병원에 오시는 거잖아요. 네네네. 이제 오시면 치료를 좀 어떻게 진행을 하게 될까요? 일단 수직 교합 고경에 이제 변화가 필요한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수직 교합 고경을 높이거나 또는 낮추는 경우입니다. 치료를 위해서 이제 치아의 교합 관계의 높이를 좀 조정함으로써 고경에 변화를 주는데요. 수직 교합 고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수 치아의 치료가 동시에 진행돼야 되고 때문에 뭐 전학 보철, 전학 임플란트 또는 부분 틀니, 완전 틀니 이렇게 보철적 방법이 필요하고 때로는 이제 교정적인 방법도 필요합니다. 먼저 수직 교합 고경을 높여줘야 하는 경우는 이제 치아가 많이 다른 환자 그리고 입을 다물 때 안모가 찌그러져 보이는 보통 합축이라고 말씀하시는 노인성 안모를 보일 때 그리고 다수의 치아가 상실된 경우입니다. 반대로 수직 교합 고경을 낮춰줘야 할 때는 입이 잘 안 다물어지고 위아래 앞니가 물리지 않아서 약간 오픈되는 이제 개방 교합을 보일 때 등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먼저 수직 고경을 높여줘야 하는 경우를 환자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환자는 어떤 증상이 있었고 문제가 뭐였나요? 네. 20대 젊은 남성 환자였는데 병원에 내원한 이유가 입 벌릴 때 통증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단 치아의 길이가 많이 짧은 게 보입니다. 상하게 몇 개의 치아가 상실되어 있고 하악의 대구치가 혀 쪽으로 쓰러지면서 턱이 깊게 물릴 환경이 형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악과 하악의 잇몸 사이의 거리가 13에서 14mm 정도, 근데 이 환자의 경우는 그 반도 안 되는 6에서 7mm 정도였고 공간이 많이 부족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수직 교합 고경이 무너진 환자의 경우 너무 깊게 물린 상태로 근육이 쉽게 피로해지고 연결된 턱관절 때문에 통증을 이어질 수 있습니다. 환자에게 우선적으로 턱관절 치료를 권유드렸고요. 실제로 교합 안정 장치를 통해서 턱관절의 위치를 안정시켜 주었습니다. 턱관절 안정이 확인된 상태에서 이제 턱관절의 편안한 중심을 유도하고 그 높이에 맞춰서 임시치아 진행하고 턱관절이 안정되었다고는 하지만 치과 치료의 특성상 입을 오래 벌리고 있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턱관절에 무리를 줄 수 있어서 하악의 양쪽 대구치, 하악 전치, 그리고 상악의 임플란트 순으로 좀 치료를 나눠서 진행했습니다. 그러면 임시치아 만들 때도 좀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원장님께서 이 치아에 따라서 얼굴 모양이 또 변화가 생긴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렇죠. 일반적으로 윗니, 아랫니 임시치아를 만들 때 장착할 공간을 형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학문적 방법이 있는데요. 뭐 황금률을 이용해서 눈에서부터 코끝, 그리고 코끝에서부터 턱끝까지의 이 길이가 맞춰지기도 하고요.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쓰지만 이제 개개인의 특성을 반영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증례의 환자의 경우는 턱관절 증상을 호소하기도 하였고 그에 따른 치료도 진행하고 있는 상태라 더 조심스럽게 진행했습니다. 상악 잇몸 사이의 거리가 매우 짧아 보철물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턱의 위치를 조정했고요. 편안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조정을 했고요. 그에 맞춰서 임시치아가 들어갔습니다. 좀 더 어르신의 경우는 예전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사진 같은 걸 가져오시면 또 도움이 되기도 하고요. 환자의 입술 모양과 전체적 얼굴의 모습을 미리 고려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 환자의 경우는 아직 20대고 어렸을 때부터 약간 이런 상태로 계속 지내오셨기 때문에 참고할 것이 없어서 제가 신경을 많이 썼던 환자입니다. 네. 근데 원장님 저 너무 궁금한 게 있는데 그냥 봤을 때도 수직 고경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가 있나요? 저는 어떻습니까? 네. 네. 지금 치아가 다 있잖아요. 그래서 치아는 있죠. 네. 그래서 다물리는 수직 교합 고경에 대해서 다들 정상적인 위치를 갖고 계실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금니가 많이 상실되어 있거나 전체적으로 치아가 많이 상실되어 있으면은 그 위치를 알 수가 없는 환자분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좀 안심하셨죠? 약간은 그래도. 네. 표정이 좋아지셨어요. 근데 이제 앞에서 그 환자 사례를 말씀을 하시면서 임시치아를 먼저 장착을 하고 다른 치료를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임시치아를 좀 오래 유지를 하신 이유가 있나요? 네. 임시치아 사용이 매우 중요한데요. 하악의 위치가 일정하지 않고 턱관절의 위치 및 관련 근육의 길이가 이미 원래의 상태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바꿔줄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또 환자도 적응을 해야 했고요. 임시치아를 2달 정도 사용하고 매주 내원해서 교합 조정을 따로 시행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환자가 편안한 위치를 알게 되었고요. 그 위치에 맞춰서 최종 보철을 진행하였습니다. 네. 또 사진을 보니까 아래쪽 치아 다수의 보철 치료를 한 것 같은데요. 그럼 이때 신경 치료도 같이 진행되나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보철 치료 하실 때 신경 치료를 꼭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저도 병원에서 신경 치료를 하지 않고 보철 치료를 하는 경우에는 환자분들한테 이렇게 질문을 받곤 합니다. 근데 하지만 신경 치료는 이름과는 다르게 치아 안에 신경을 제거하는 시술이에요. 치아의 신경을 제거하는 것은 살리는 것보다 훨씬 쉬운 일이지만
추후 보철물 안에 치아가 썩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치아가 반응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치아 안에 치아가 다 썩어서 부러질 때까지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반면 신경치료를 하지 않은 치아의 경우 치아가 잘 살아있기 때문에 혹시 모를 치아의 문제에 대응할 수가 있고요. 더 오래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자기 치아를 좀 오래 쓰는 게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환자의 경우 또 아직 어리잖아요. 그래서 어리게 더 세심하게 신경치료를 하지 않고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직고경을 조금 더 높여야 된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네. 높여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네. 반대로 뭐 입이 너무 안 다물어진다든지 네, 네. 얼굴이 길어 보이면 수직고경을 좀 낮춰야 되는 경우도 있겠네요. 네, 네, 맞습니다. 이제 50대 여성분이 있었는데요. 이를 다 뽑고 임플란트를 하고 싶다고 해서 내원하셨습니다. 이미 전학을 보철치료를 다 하신 상태로 여쭤보니까 오래전에 타국에서 보철치료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철치료를 이렇게 많이 했는데 위아래 앞니가 닿지 않고 개방교합이 심한 것이 특이해서 특히 기억에 남는 환자였는데요. 보철치료의 효용은 심미성과 기능성에 있는데 앞니가 저렇게 벌어져 있다면 이쁘지도 않고 또 그 어떤 음식도 베어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위 앞니의 그 개방교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치아가 너무 길어져서 저렇게 만든 거 아닐까 추측만 할 따름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분이 기존 치아를 다 뽑고 임플란트를 하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얼마나 또 불편하셨으면 또 그런 생각을 하셨을까 또 마음이 좀 아픕니다. 그러면 이분은 어떻게 좀 치료를 하셨어요? 일단 환자의 방사선 사진을 보니까 치아들의 뿌리가 견고했어요. 그래서 전학 임플란트를 원했지만 멀쩡한 치아를 발치하기는 제가 너무 좀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금 덮여있는 보철물을 모두 제거하고 상태를 체크해 보기로 환자를 설득했고요. 다행히 많은 치아가 상태가 괜찮아서 전학 보철로 치료하고 모자란 부분에만 임플란트를 시행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보니까 환자의 위아래 니가 앞니가 서로 닿지 않은 문제가 있었잖아요. 이건 어떻게 해결하신 건가요? 그 전치부의 개방교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수직교합 고경을 좀 낮춰야 되는데요. 어금니의 고경을 1mm 정도 낮춘다고 생각하면 하악은 이렇게 홀을 그리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전치부에는 대략 한 3mm 정도 나눠진다는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앞니의 개방교합을 해결하기 위해서 구치부의 교합을 높이를 좀 낮췄고요. 삭제량이 커서 신경치료 가능성도 높았습니다. 하지만 보철물 제거해 보니까 보철물 두께가 자체가 너무 두껍더라고요. 그래서 큰 어려움 없이 앞니의 개방교합을 해결했습니다. 저는 예전에 사랑니를 뽑은 적이 있는데 아이고 이 그냥 뽑으니까 괜찮겠지 싶었는데 하물며 이 사랑니 하나 빠져도 뭔가 좀 찝찝하고 자꾸 혀도 이렇게 넣어보게 되고 괜히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아무래도 익숙하지 않은 상태다 보니까 치료 전으로 미리 좀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도 미리 체크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역시 임시치아를 먼저 적용을 좀 하셨는데요. 오랫동안 앞니의 빈 공간은 이제 혀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자유로운 공간이었어요. 근데 임시치아 공간을 다 막아버리니까 혀가 난리가 났습니다. 환자분이 너무 불편하다고 다시 열어달라고 몇 번을 말했는지 몰라요. 진짜요? 환자를 설득하고 또 설득해서 몇 달 후에는 잘 적응하셨는데요. 몇 달 후에 내원하셨을 때 아직도 공간을 만들고 싶냐 넌지시 물어보니까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지금 훨씬 이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최종 보철도 마무리했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근데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치아가 거의 없는 분들도 있고요. 치주 질환이 오래된 분들도 있잖아요. 이렇게 복합적인 치아 문제를 갖고 있는 분들도 수직 고경을 조절할 수가 있나요? 네, 물론입니다. 다수 치아에 상실된 경우 전학 임플란트도 가능하고 그만큼 여러 임플란트를 식립했다면 다수의 임플란트를 엮어서 수술 당일 바로 임시치아까지 장착할 수 있는 즉시 보철도 가능합니다. 제가 진료했던 환자인데 상악의 다수 어금니 상실 및 하악 다수 치아가 썩고 잇몸병도 있는 환자였어요. 다행히 상악 하악의 다수 치아는 아직 견고했고 잇몸뼈의 폭과 두께가 적절해서 임플란트 식립하기에는 최적의 상황이었습니다. 이 환자의 경우 지역이 멀어서 자주 내원하기는 어려웠고 임시틀리도 사용하기 쉽지 않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치조골이 단단하고 임플란트도 여러 개고 임플란트에 가해지는 힘도 나눌 수 있었으니까 바로 즉시 보철로 진행하였습니다. 네. 근데 보통 이제 임플란트를 심으면 잇몸뼈랑 잘 붙어야 되니까 한 6개월 정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은 임플란트도 심고 보철 치료까지 가능했네요. 네네. 일반적으로 임플란트 식립하면은 잇몸뼈와 임플란트 유착을 위해서 3개월, 4개월 또는 길게는 6개월 이상 기다리기도 하는데요. 이는 임플란트를 심는 뼈의 양과 성질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근데 하지만 뼈의 양이 적거나 성상이 좋지 않은 경우 그보다 더 오래 기다릴 수도 있고요. 여기서 뼈의 양이 충분하고 성상이 좋은 경우 그리고 다수의 임플란트가 환자의 강한 교합력을 분산할 수 있을 정도로 다수가 심린다면 임시보철까지 즉시 가능합니다.
이 환자의 경우 오전에 수술을 마치고 협력 기공소와 연계를 통해서 오후에 임시보철을 완성하고 치아 없이 오셨다가 오후에는 치아를 모두 갖추고 댁에 가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임플란트하고 보철로 치아를 이제 만들었잖아요. 그 뒤에 이분 같은 경우는 수집 교합 고경을 어떤 식으로 회복을 한 거예요? 이게 어려워요. 네, 다수의 어금니가 상실되어 물리는 치아가 거의 앞니밖에 없었습니다. 받침대 역할을 하는 어금니가 없으면 앞니로 힘을 더 몰리고 더 깊게 물릴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앞니가 완전히 다 물리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었는데요. 환자의 경우는 큰 어금니는 아니지만 왼쪽에 작은 어금니가 살아있어서 이를 기준으로 턱이 편안한 위치를 유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 위치를 구강 스캐너를 통해서 이제 컴퓨터에 입력하였고요. 이를 바탕으로 보철을 제작하였습니다. 임플란트 즉시 보철도 이런 발전한 디지털 장비가 있어서 훨씬 편하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어서 세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고 하죠. 서서히 진행된 치아의 변화로 얼굴의 변형과 발음의 장애까지 올 수 있다는 사실 몰랐던 분들 많으실 겁니다. 자, 여러 치료를 통해서 이 수직 고경이 정상이 됐다 하더라도 나중에 이거를 관리하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새로 적응한 수직 교합 고경에 다들 잘 적응은 하시지만 무는 힘이 여전히 센 분들도 많습니다. 때문에 저는 환자들에게 이갈이 장치 치료를 꼭 권유하는 편입니다. 저장력이 세면 보철물이 깨지기도 하고요. 마모가 더 빨리 진행되기도 하니까요. 잘 때 착용한 이갈이 장치는 이갈이뿐만 아니라 이 악물기 같은 악습관에도 도움이 되기에 치료가 마무리된 후 장착하는 것을 권유합니다. 사실 이갈이 같은 경우에는 잘 때 하니까 내 의지와 상관이 없잖아요. 의지대로 잘 안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런 치료 기구들을 좀 도움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오늘 원장님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뭐요? 아무리 가기 싫어도 치과는 꼭 가야 됩니다. 가야 됩니다. 치과가 무서워서 또는 몇몇 치과에서 치료가 어렵다는 말을 듣고 지레 포기해서 치과에 늦게 오는 환자들을 종종 마주합니다. 최근에 수면 치료도 발달되어 큰 수술을 고통 없이 진행하기도 하고요. 어려운 치료도 훌륭히 해낼 수 있는 선생님들도 많습니다. 일단 치과에 방문하시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씻는 즐거움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늦지 않게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맛있는 걸 씹고 맛보는 그 즐거움 얼마나 큰지 우리 다들 잘 알고 있잖아요. 이거를 오래도록 지키려면은 일단 치과부터 가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랑 철원 씨가 뭐 치과 가서 꼭 스케일링 하겠습니다 했는데 하셨어요? 저는 스타일링은 오늘 했어요. 오랜만에 스케일링 기억할게요. 네, 일단 저희는 스타일링 했고요. 조만간 스케일링 꼭 하겠습니다. 네, 함께 치과 정기적으로 방문해 봐야겠다는 생각 듭니다. 지금까지 치과 전문의 김성민 원장님께서 도움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